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 중에 반응 속도에서 농도의 영향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화면을 같이 보면 0.1몰 농도의 염산과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같이 섞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1몰의 염산과 1몰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누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중화 반응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중화 반응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 어느 쪽의 중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농도와 반응 속도. 4개의 실린더가 있습니다. 강철 실린더 안에 A와 B 기체를 넣어 줄 겁니다. A와 B 기체는 서로 반응하는 기체입니다. 첫 번째 실린더에 A와 B 기체를 각각 하나씩 넣어주면 서로 상호작용은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실린더에 A 2개 그리고 B는 한 분자 넣어줄 겁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은 두 번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린더에는 A 분자와 B 분자를 각각 2개씩 넣어줄 겁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총 4번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린더에는 A 2분자, B 3분자를 넣어줄 겁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피가 같은 실린더에 분자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농도와 반응 속도 관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농도를 증가시키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입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서로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따라서 실린더에서 첫 번째 실린더에서 네 번째 실린더로 갈수록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한 번, 두 번, 네 번, 6번으로 상호작용, 즉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반응하는 입자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농도와 반응 속도 예. 첫 번째, 강철솜은 공기 중에서보다 산소 같은 직기병에서 빠르게 연소된다. 공기 중에서 산소는 20에서 21%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소만 모아둘 경우 산소가 100% 존재하겠죠. 공기 중에서 강철솜을 연소시키는 것보다 산소를 포집한 곳에서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강철솜과 더 빠르게 연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석회석과 염산의 반응에서 염산의 농도가 커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석회석, 대리석, 그리고 계란 껍질 이런 탄산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곳에 염산과 반응시키면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포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염산의 농도를 높여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기포가 활발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두 번째로 기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대해서는 압력과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실린더에 기체 분자를 넣어줍니다. 지금 기체 분자를 보니까 7개가 들어있죠. 이때 추를 올려주게 되는데 부피는 EV고 압력은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압력을 증가시켜 줄 겁니다. 추의 개수를 1개 더 늘려줬더니 부피가 V, 즉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압력은 추를 하나 더 늘렸기 때문에 EP가 되겠죠. 여기에서 대기압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대기압의 영향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보일 법칙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보일 법칙은 P1, V1은 P2, V2, 즉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 T가, 즉 온도가 일정할 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압력은 P였고 처음 부피는 EV였습니다. 대기압은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나중 압력은 EP였고 나중 부피는 V였습니다. 서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와 압력 변화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 속도와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피는 감소하고 입자수는 전과 후가 7개로 똑같죠? 따라서 일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몰농도, 즉 농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아까 농도와 반응 속도 관계에서 본 것처럼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자들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엔 고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체는 표면적과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4cm라고 합시다. 따라서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4cm입니다. 이때 표면적을 계산해보면 표면적은 4 곱하기 4 곱하기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면 4 곱하기 4, 그런데 그 면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 있습니다. 그래서 6을 곱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해봤더니 96제곱cm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같은 사이즈를 칼집을 내어 이런 식으로 잘라 보았습니다. 그럼 각각의 정육면체의 길이는 2cm로 줄겠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2cm가 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2 곱하기 2는 한 면, 그리고 6은 정육면체의 모든 면, 그리고 8은 정육면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192제곱cm라는 표면적이 나왔습니다. 자르기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8개의 정육면체를 한 번 더 칼집을 내어 줄 겁니다. 따라서 총 부피는 같지만 표면적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육면체의 변의 길이는
1cm가 됩니다.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1cm입니다. 그럼 표면적을 계산하면 1 곱하기 1은 바로 한 면의 넓이, 6은 정육면체 하나의 모든 표면적, 그리고 64는 이 정육면체가 64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384제곱cm가 나옵니다. 즉, 부피는 같지만 자르면 자를수록 표면적이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르면서 표면적을 넓히는 것과 반응 속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반응물 사이 접촉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응물 사이의 접촉 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즉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그림으로 알아보면 표면적이 작을 경우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반응 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표면적을 여기서 증가시키게 되면 반응물 사이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보다 두 번째 그림에서 똑같은 양인데 더 많이 접촉함을 알 수 있겠죠? 고체, 표면적과 반응 속도 예. 첫 번째, 미세먼지가 많은 탄광이나 밀가루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탄광이나 밀가루 공장은 공기 중에 가루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때 불을 붙이게 되면 밀가루 덩어리에 불을 붙이면 잘 붙지 않을 텐데, 가루로 되어 있는 곳에 불을 붙이게 되면 이 가루들의 접촉 면적이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 쉽게 붙고 연쇄 반응으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알약보다 가루약의 흡수가 더 빠르다. 알약보다 가루약이 훨씬 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타트에서 보았던 두 개의 비커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비커들은 0.1몰 농도 염산,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킨 거고, 오른쪽에 있는 비커들은 1몰 농도 염산, 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빠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농도가 크면 클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1몰 농도의 염산과 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준 중화 반응이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 중에 반응 속도에서 온도의 영향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화면을 보면 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분자와 파란색 분자가 있는데, 빨간색 분자의 온도를 높여주면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에 파란색 분자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듯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 온도와 반응 속도. 기체 반응물은 온도가 약 10도씩 증가할 때 반응 속도가 2배에서 3배씩 증가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운동 에너지에 따른 상대적 분자수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활성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분자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 이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반응 불가능한 분자들이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반응 가능한 분자입니다. 파란색 그래프의 온도는 T1, 빨간색 그래프의 온도는 T2이고, 파란색 그래프에서 반응 가능한 분자들의 상대적 분자수는 A, 빨간색 그래프에서 반응 가능한 분자들의 상대적 분자수는 B라고 합시다.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온도가 T1에서 T2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앞서서 스타트에서 봤던 것처럼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T1에서는 A만큼의 반응 가능한 분자가 있었다면 T2로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B만큼의 반응 가능한 분자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 가능한 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반응 속도 상수와 온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반응 속도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가 되는 반응의 정반응에 관련된 반응 속도 식은 K, A의 농도에 M제곱, B의 농도에 N제곱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K가 바로 반응 속도 상수입니다. 그리고 역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식은 K', C의 X제곱과 D 농도의 Y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K'이 역반응에 관련된 반응 속도 상수가 됩니다. 그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었죠. 두 번째, 반응 속도 식에서 반응 속도 상수의 값이 커집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이 반응 속도 식에서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의 정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 K, 그리고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 K'이 둘 다 증가하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모두 빨라지게 됩니다. 온도를 이용하여 반응 속도를 조절한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실온에 보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냉장고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져 쉽게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게 두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을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면 계절과 관계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딸기밭이 있는데요.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키우게 되면 겨울에도 온도를 높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딸기가 나오는 철과 같이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 우리가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친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순간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통증 또한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낮춰주어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게 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을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더 빠르게 현상된다.
폴라로이드에서 사진을 찍히게 되면 검은 화면에서 점점 색을 띤 사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과정 또한 반응 속도와 연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 또는 두 손으로 감싸게 되면 더 빠르게 현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